13번째 ROR 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폼 헬퍼 메소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레이스 가이드에는 양이 상당히 많아서요. 제가 정리를 했지만 정리한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주 동안에 한 3개 정도의 스크린캐스트를 제작해서 함께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폼 뷰에서 우리가 HTML로 폼 태그를 이용해서 폼을 작성을 할 때 레이즈에서는 레이즈 방식의 메소드가 제공이 되죠. 폼 뷰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반적인 폼 태그를 만드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 그대로 폼 언더바 태그죠. 이 폼 태그 메소드는 반드시 두 개의 아규멘트 인수를 넘겨줘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인수로 넘겨줘야 될 것은 반드시 액션 패스를 넘겨줘야 됩니다. 이 액션 패스는 폼 태그를 작성할 때 액션에 할당하는 그 패스 경로가 되겠죠. 레이즈에서는 REST 방식의 경로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URL 방식의 그 슬래시를 이용한 그 경로를 지정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모델 객체와 연결될 때는 리소스 라우팅에 있는 정보를 그 액션에다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규멘트로 넘어가는 그 액션 경로는 반드시 처음에 와야 된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컨트롤러와 액션이란 옵션을 이용해서 해시 안에다가 넣어서 넘겨줄 수 있는데, 또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올 수 있는 아규먼트에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메소드죠. 폼 태그에서 메소드를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처럼 폼 태그 메소드에도 메소드를 지정해 줍니다. 호스트가 디폴트가 되겠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get http 메소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자기가 별도로 지정할 때는 반드시 메소드를 get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레이즈에서는 이 두 가지의 http 메소드 외에도 push나 delete, 그리고 최근에 레이즈4에서는 patch가 아마 지금도 패치라는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put, delete, patch 이 세 가지의 HTTP 메소드가 레이스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TTP 메소드를 옵션으로 넘겨줄 수 있고요. 해시 형태로.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HTML의 폼 태그에서 코딩할 때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클래스나 스타일 등등 옵션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폼을 보면은 ERB 코드에서 폼 태그 다음에 아무런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두 블록 안에다가 폼 엘리먼트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코드가 렌더링 되는 HTML 태그들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언더바 태그 메소드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는데 아래와 같은 HTML 태그들이 작성이 되는 거죠.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레이즈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CSRF를 방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재 current action의 경로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해주게 되는데, 위에 폼에 보면은 이제 accept 캐릭터라든지 그다음 액션에 보시면은 지금 홈 슬래시 인덱스로 돼 있죠. 홈 슬래시 인덱스로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은 현재 이 폼 태그 코드가 작성된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views의 홈 디렉토리에 index html erb 파일에 작성돼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덱스 액션에 대해서 연결되는 뷰 템플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액션에는 홈 인덱스가 자동으로 레일즈가 여기다가 액션 경로를 지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로 메소드는 포스트이기 때문에 메소드는 포스트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면은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UTF 인코딩에 대한 데이터가 히든 필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uthenticity token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 사이트 레퍼런스 포절인가요? 약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인증 토큰을 갖다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authenticity token은요, non-get 메소드, get을 제외한 푸시나 포스트나 뭐 딜리트나 그다음 패치 이런 등의 메소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get에서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get은
get을 사용할 때는 이 어센티티 토큰이 만들어지지 않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 두 줄의 ERB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HTML 태그 코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폼 태그에서 넘겨주는 인수들의 순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액션 패스를 지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예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시 형태로 컨트롤러, 액션, 뭐 메소드, 클래스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게 되면은 레이즈가 인식할 때는 첫 번째 파라미터가 첫 번째 아규멘트 컨트롤러 people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도하는 바는 이 컨트롤러와 액션의 옵션을 주어서 만들어지는 액션 패스를 의도를 했지만 레이즈가 인식하는 것은 첫 번째 인수만을 가지고 액션 패스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러와 액션을 해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인수로 인식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소드, 그 다음에 클래스, 점, 그 다음에 등등등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는 이제 폼 언더바 태그 헬프 메소드를 이용해서 폼 태그를 만드는 코딩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요 사이에 우리 폼 컨텐트를 삽입하기 위한 폼 엘리먼트를 만드는 헬퍼 메소드들이 다양하게 있죠.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텍스트 필드,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아,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필드, 히든 필드 등과 같이 바닐라 타입의 그런 HTML 태그를 작성할 때 그런 필드 타입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언더바 태그를 붙여서 헬퍼 메소드를 이용하고 있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모델 객체와의 연결을 생각하지 않는 일반적인 폼 엘리먼트 태그를 작성하는 헬퍼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이제 HTML5 컨트롤러로 지원되는 그런 헬퍼 메소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HTML5가 지원되지 않는 레가시 버전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는 브라우저 간에 또는 버전 간에 그런 차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폴리필러라는 개념입니다. 폴리필러에 대해서는 제가 스크린캐스트, 제가 유튜브에 내용을 공유했기도 하고 또 제가 따로 만든 그 블로그에도 이 폴리필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서 따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폴리필러에서 이제 그런 개념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모더나이저라는 겁니다. 모더나이저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레이즈에서 쓸 수 있게끔 모더나이저 대시 레이즈라는 잼이 깃허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잼으로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에셋 파이프라인에서 에셋들을 추가하는 방법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너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을 더 상세히 하지는 않겠고요. 제가 밑에 링크해 놓은 것들요. 여기에 들어가서 참조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요거로 보여드리는 거는요. HTML5와 이제 CS3에 대한 어느 정도의 브라우저별로 기능 구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요걸 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브라우저별로 HTML5와 CS3에 대한 지원 정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 크롬인데요. 크롬이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도 생각보다 표준 브라우저로서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크롬보다는 그 지원되는 레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 부분이 그 HTML5 CS3를 지원하고 또 놀랍게도 이제 오페라 브라우저가 이 크롬 못지않게끔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5에서 그 폼 2.0 엘리먼트를 지원한 정도를 보면은요 순서대로입니다.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그 다음에 오페라. 오페라가 생각보다는 인풋 엘리먼트에 대한 타입을 여러 가지로 100% 지원하는 거죠. 100%. 파이어폭스가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원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HTML5 인풋 타입을 레일즈 3에서 지원하는 거와 같이 매칭을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search, tell, 텔은 이제 텔리폰 필드라고 이름을 이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URL은 그 다음에 이메일, 넘버, 레인지 이러한 둘레 여섯 개 정도의 HTML5에 대한 인풋 타입을 레일즈 3에서 각각에 대해서 지원하는 헬퍼 메소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레일즈 3에서 지원하는 인풋 타입의 헬퍼 메소드에 대한 각 브라우저별 지원 정도를 보시면요. 약간 좀 어두운 다크 레드 컬러로 표시된 부분이 브라우저별로 지원 정도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체크가 지원하는 것이고 X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파이어폭스부터 순차적으로 오페라 이르기까지 레이저 3에서 지원하는 정도를 보면은 오페라는 100% 6개 다 지원하고요. 파이어폭스는 4개 정도, 그 다음에 넘버라든지 레인지는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사파리도 레이즈 지원 정도는 거의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크롬도 다 지원하네요. 파이어폭스가 이 넘버와 레인지는 지원하지 않는군요. 이건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린 베이직한 폼 언더바 태그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폼 태그가 서치 폼 태그가 되겠죠. 서치 폼, 검색하는 기능을 가지는 폼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폼 언더바 태그, 기본적인 폼 태그의 ERB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인수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액션 패스를 지정해 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소드, HTTP 메소드를 get 방식으로, get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트, 디폴트 포스트로 할 수도 있지만요. 포스트를 하게 되면은 북마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URL 창에 데이터가 북마크를 해서 다시 그 다음에 그 북마크 내용을 볼 수 있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서치 결과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시 서치할 때 그 값을 바로 받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서치 폼에서는 통상적으로는 get 방식으로 메소드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서치 폼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삽입하게 되는 헬퍼 메소드는요. 라벨 태그와 텍스트 필드 태그, 서밋 태그 이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라벨 태그는요. 여기서는 이제 Q라고 이름을 지었고 라벨 태그의 Q는요. 텍스트 필드에 이 이름과 동일하게 써줍니다. 동일하게 주게 되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써주게 되면 만들어지는 라벨 HTML 태그에서 라벨에 들어가는 속성 중에 for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이 for에 Q가 들어가면서 이 input 태그와 동일한 인풋 포커스를 갖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라벨과 인풋 태그와 연결을 위해서 같은 이름을 처음에 써주는 것이 편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라벨 태그 다음에 search for를 쓰는 것은 이 search for를 쓰지 않으면 라벨 이름을 Q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커스텀 라벨명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써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밋 태그에도 마찬가지로 서밋 되는 태그에 라벨 이름을 우리가 서치라고 여기다 커스텀 네임을 추가할 때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서치 폼 태그를 ERB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보이는 HTML 태그 결과는 이와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인풋의 타입은 서밋이 되고요. 밸류는 서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벨에서 for 옵션이 들어가고 Q가 되고요. 이름 Q. id와 name은 아시겠지만 name은 값을 참조할 때, id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해당 인풋 객체를 접근할 때 사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에 대한 헬퍼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책박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책박스는 뒤에 언더바 태그를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책박스에 이제 이름을 pet 심볼 형태로 pet 언더바 도구로 했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라벨 태그를 쓸 수 있죠. 라벨 태그와 책박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을 라벨 태그에다가 같이 심볼로 할당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라벨 태그에
커스텀 라벨 네임을 이와 같이 I own a dog라고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박스를 작성할 때에는 이제 pet 언더바 도구가 아니라 pet 언더바 cat으로 했고, 동일하게 라벨 태그에다가 같은 이름을 지정해 줬고요. 커스텀 라벨 네임을 이렇게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 ERB 코드가 렌더링 되면 만들어지는 HTML 태그 결과들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설명드린 내용대로 라벨 다음에는 for가 옵션을 추가되면서 이 for에 되는 이 옵션 이름은요, 이 인풋의 ID 이름이 되겠습니다. ID 이름입니다. ID 이름. 물론 ID와 네임 이름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ID 이름을 라벨 4에다가 같은 걸로 할당해 주게 되면은 같은 인풋 포커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pet 언더바 cat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황이 되겠죠. 라디오 버튼도 체크박스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자, 라디오 버튼에서는 한 가지 체크박스와 차이점은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버튼들이 그룹으로 묶여진다는 특이한 점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라디오 버튼의 첫 번째 넘겨지는 라디오 버튼의 이름 age, 또 두 번째 라디오 버튼 태그에 넘겨진 이름도 age죠.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서 동일한 이름이 있게 되면은 이 두 개는 하나의 라디오 버튼 그룹으로 묶여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라디오 태그가 같이 추가되면서 여기에는 age 언더바 child, 그 다음에 여기는 age 언더바 adult라고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라디오 버튼에서 동일한 age 이름을 쓰면서 그 다음에 요것들은 나중에 이 해시 구조로 해가지고 child, 그 다음에 이거는 adult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라벨 태그 이름을 보시면은 age 언더바 adult로 된다는 것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렌더링 되는 HTML 태그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라디오 버튼 태그에 age를 했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라디오 버튼의 타입을 라디오 버튼을 보면요, 인풋에 라디오 타입을 가지는 것의 이름을 보면은 age 언더바 child를 만들어지죠. age 언더바 child. rais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ge 언더바 adult로 id가 만들어집니다. 자, 심볼 이름은 같지만 만들어지는 ID 이름은 이와 같이 rais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와 같은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nput ID가 결국 라벨 4에 대한 ID와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에 지정해 줄 때 라디오 버튼 태그의 이름에다가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면은 쉽게 이름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뭐 체크박스나 라디오 파티나 거의 뭐 사용법상에서는 비슷합니다. 단지 명명하는 이름 규칙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레이스의 모델 객체와의 연결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폼 태그와 폼 엘리먼트 태그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레이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를 항상 연결해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 객체와 폼 헬퍼 메소드와의 연결을 항상 해야 되죠. 자, 이때는 레이즈에서 일반적인 폼 엘리먼트 헬퍼 태그 다음에 이름에다가 뒤에 붙는 그 언더바 태그를 모두 다 빼게 되면요, 요거는 모델 오브젝트를 연결하는 헬퍼 메소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또 메소드 이름을 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일반적인 폼 헬퍼나 폼 엘리먼트 헬퍼의 마지막에 있는 태그 이거를 뺀 것을 그냥 모델 오브젝트와 연결되는 헬퍼 메소드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 객체를 이제 사용할 때는 약간의 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펄스 인스턴스 변수에 펄스의 모델 객체가 할당되었을 때 그때 그 이름에 hen이라고 할당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폼 엘리먼트 메소드를 사용하냐면은 텍스트 언더바 필드에다가 제일 먼저 이 모델 객체 인스턴스의 이름을 심볼로 여기다가 삽입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필드 텍스트 필드의 이름으로서는
바로 폴슨 객체의 속성을 여기다 써주게 되죠. 우연의 일치로 속성 이름이 네임이기 때문에 이거 네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임을 여기다가 심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폼 헬퍼 메소드를 사용하면 만들어지는 HTML 태그는요,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객체, 모델 객체의 인스턴스 변수 이름과 속성을 이와 같이 문자열에다가 id로 언더바로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요, 이와 같이 펄슨 다음에 배열 기호 안에다가 name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타입 텍스트 밸류는 헨리가 되겠죠. 이 HTML 인풋 태그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 한 줄로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는 폼 엘리먼트를 만드는 헬퍼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폼을 그러면 오브젝트화 바인딩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new 액션에 article이란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article new를 해서 빈 article 객체를 articl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다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new라는 view 템플릿에는 같이 form4라고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폼 언더바 태그와는 달리 언더바 태그가 아니라 언더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모델 객체를 사용할 때는 폼 언더바 태그가 아니라 폼 언더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4 헬퍼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넘겨주는 거는요, 일반적인 폼 태그와 차이점은 처음에 모델 객체의 인스턴스 변수를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폼 태그와 같은 옵션을 쓰죠. 그 다음에 URL 옵션을 쓸 수 있고 해시 형태로, 그 다음에 HTML 안에다가는 이렇게 해시 구조 안에다가 일반적인 HTML 옵션들을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는 클래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폼 태그에서 쓸 수 있는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폼4 메소드에서는 제일 처음에 모델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써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각각 이 해시 키 값이기 때문에 순서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HTML이 먼저 와도 되고 URL이 뒤에 와도 되고요. 왜냐하면 키가 분명하게 URL로 지정되고 키가 분명하게 HTML 지정되기 때문에 raise가 각각에 대한 아규먼트를 잘 인식합니다. 구분해서.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폼4는 그 다음에 두 블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블록 안에다가 폼 엘리멘트를 만드는 헬퍼 메소드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두 블록에 블록 로컬 변수로서 이 임의의 이름을 넘겨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꼭 F가 아니어도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로컬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넘어가는 그 인수에 대한 것은요, 바로 이 폼4가 만들어주는 폼 핸들러 값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폼 빌더죠. 폼 빌더에 대한 핸들러 값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폼 빌더는 폼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거기에 객체로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폼 빌더에 대한 핸들러 값이 이 폼4 메소드가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두 블록 안에 로컬 변수로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컬 그 폼 빌더에 대한 그 레퍼런스 값을 이용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 텍스트 필드, 텍스트 에리아, 서밋 이런 헬퍼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폼 엘리먼트 태그를 사용한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는 것은 당연하게 그 객체의 속성들이 심볼 형태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텍스트 필드는 타이틀이 있고요. 이 타이틀과 바디는 바로 아티클 객체의 속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submit, 그 다음에 커스텀 라벨 이름을 이렇게 create라고 써주기도 하고 생략할 수도 있죠. 생략하면 submit라고 라벨의 캡션 타이틀이 변경이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HTML 태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전복되고요. 액션에 URL 옵션에 넘겨진 액션에 create 액션으로 지정되어 있죠. 여기서 이것이 만들어주는 액션
path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rticles create. 메소드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포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class는 여기에 HTML 키에 클래스로 해서 nifty 폼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첫 번째 타이틀에 대한 걸 보면 아티클에 대한 타이틀 이름이 id에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티클 언더바 타이틀이 id로 만들어지고요. 이름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id와 name은 약간 표시되는 포맷이 약간의 차이가 있죠. 두 개는 id는 언더바로 연결되고 name은 어떤 배열 엘리먼트를 레퍼런스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article underbar body, article body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form underbar tag과 form underbar for가 만들어내는 form 엘리먼트 HTML 코드들은 약간의 이제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폼 4에서 첫 번째 모델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를 넘겨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이후에는요 해시의 옵션 키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해시 구조 안에다가 각각 추구하는 옵션들을 추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뷰 템플릿에서 폼 ERB 코드를 작성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결국 이제 폼 서미트 돼서 해당하는 액션 패스의 경로를 따라서 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액션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 작업하는 코드에서 그러면 이렇게 서미트로 넘어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컨트롤러의 액션에서는 넘어온 파라메터로 폼 태그의 포스트로 이용해서 넘어온 데이터나 아니면은 이제 get 방식으로 넘어온 데이터나 모두 파람스 해시라는 구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파람스 해시를 참조하면 넘어온 값을 다 우리가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폼에서 아티클이라는 객체 인스턴스를 넘겨줘서 서미트를 했죠. 그때 서미트를 해서 넘어왔는데 그때 우리가 받는 것은 파람스에서 아티클이라고 해서 심볼 형태로 지정해주면 그 넘어온 아티클 객체에 대한 값들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티클의 속성을 참조할 때는 이와 같이 아티클 다음에 타이틀을 지정해줘서 그 아티클의 타이틀 속성 값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디 값도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파람스 해시 형태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fields4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form4 모델 오브젝트와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form4 헬퍼 메소드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elds4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form4도 안에 내부 코딩을 보면요. form4 안에 fields4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form4나 fields4가 만들어내는 것은 form 빌더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폼 빌더 객체는 결국 폼4나 fields4의 두 블록의 로컬 변수로서 넘어가게 되고 그 넘겨받은 폼 빌더 핸들러를 이용해서 각각의 폼 엘리먼트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폼과 폼 엘리먼트들을 렌더링 해내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다면 폼4와 fields4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폼4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두 개의 모델 어소시에이션으로 연결된다고 가정할 때 다시 말해서 has one 관계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1대1로 그 다음에 has many 1대 다로 연결되는 두 개의 모델이 있다고 가정할 때 각각의 모델 클래스에서는 두 개의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을 선언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폼4 안에서 이 두 개의 모델에 대한 속성을 값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바로 이 fields4라는 헬퍼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person의 모델에 name, age, sex, address, 텔레폰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우린 이것을 하나의 form underbar 4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서밋할 수 있지만 우리 여기서 일단 리팩토링을 해서 person에 있는 속성을 두 개의 모델로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던 어드레스와 텔레폰을 별도의 컨택이라는 모델로 만들고요. 그래서 person과 컨택은 has one 관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has many association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컨택은 person에 belongs to의 association을 연결이 되겠죠. 결국 이제 우리가 person 객체에 대해서 form underbar 4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서밋 하고자 할 때 그때 has one으로 연결되어 있는 컨택에 있는 속성들도 동일한 폼 태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nested attribute라는 term을 용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nested attribute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그 association으로 연결된 있는 associated 객체 이거는 associating ting 객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associated 객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sociated 객체의 속성들을 바로 nested attributes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동일한 폼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델에 대한 클래스를 보시면 person과 컨택은 이와 같이 has one, belongs to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러한 fields4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제가 스크린캐스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더 fields4에 대한 사용법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ields4는 항상 accept nested attributes 4라는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함께 사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중첩 어트리뷰트에 대한 중첩 폼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리소스 라우팅을 작성했을 때 사실은 좀 더 편하게 폼4의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config 디렉토리에 route some rb 파일에 보면은 우리가 라우팅을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article이라는 리소스에 대한 라우팅을 이와 같이 resources articles라고 해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라우팅 지정법을 리소스 라우팅이라고 그러죠. 리소스 라우팅을 하게 되면 이 한 줄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7개 액션에 대한 패스를 자동으로 레일스가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소스를 이용해서 폼4를 사용할 때는 이 URL 뒤에 이 경로를 이렇게 아티클 언더바 패스와 같이 레일스의 패스와 URL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 안에다가 URL을 슬래시에서 세그멘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레일스의 RESTful 방식의 경로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URL을 지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리소스 형태로 라우팅을 사용할 때의 장점은요. 이와 같이 폼4에 URL 다음에 들어가는 이 경로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URL 옵션을 빼고 폼4 해서 아티클 이렇게 하나만 인스로서 넘겨줘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long style, 밑에는 short style로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라우팅을 리소스 라우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폼4는 현재 지금 할당되어 있는 모델 객체를 보고 이 URL을 라우팅 테이블 참조해서 이렇게 articles path로 HTML 렌더링할 때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위에는 이제 새로운 아티클 객체를 하나 만들 때의 이야기고요. 밑에는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이미 있는 아티클 데이터를 불러와서 폼에 뿌려줄 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폼4에 넘어가는 URL이 차이가 있겠죠. new와 edit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create 할 때는 create 액션 연결되는 URL이 이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할 때는 URL이 article underbar path 다음에 해당 아티클의 인스턴스 변수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HTML은 이제 put 방식으로 여기는 별도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create에서는 이제 post인데 여기서는 push이 됩니다. 왜? edit에서는 put 메소드를 지정해 줍니다. 이 put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레일즈에서 별도로 추가해서 만들어주는 HTTP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put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이 에디트로 연결이 돼서 에디트 액션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라우팅 리소스 라우팅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추가되는 옵션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즈가 이렇게 해당 모델 객체의 인스턴스를 넘겨주게 되면은 알아서 판단한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바로 리소스 라우팅의 막강한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잘 보시면 크리에이팅 할 때나 새로 만들 때나 아니면 편집할 때나 폼4에서는 문법은 같죠. 같기 때문에 create 폼과 그 다음에 edit 폼을 하나의 파샬로 빼내서 동일한 파샬 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러한 리소스 라우팅의 결과로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리소스 라우팅이 없다면 바로 이 URL이 벌써 create와 edit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폼4에도 네임스페이스를 쓸 수 있습니다. 레일즈에서도 루비와 같이 네임스페이스를 디렉토리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라우팅 상에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두 블록으로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어드민 하면은 어드민이 네임스페이스가 되면서 그 두 블록 안에다가 일반적인 리소스 라우팅을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콤마로 구분해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폼4에서는 어떻게 네임스페이스를 같이 연결해 줄 것이냐 하면 이 배열 안에다가 해당 모델 객체의 인스턴스 변수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심볼 형태로 추가해 주게 되면 바로 이 네임스페이스가 적용이 돼서 HTML 태그가 생성됩니다. 물론 라우팅은 앞에 네임스페이스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겠죠. 이 규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렉토리는요, 이 컨트롤러로 보면 컨트롤러 다음에 어드민 디렉토리가 추가되죠. 그 안에 포스트 컨트롤러가 있게 되겠고 또 그 안에 커멘트 컨트롤러가 있게 되겠죠.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이렇게 리소스 라우팅에 네임스페이스 쓰게 되면 컨트롤러 액션과 연결되는 뷰 템플릿에 있는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임스페이싱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뷰 디렉토리 안에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을 가지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또 없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HTTP 버브는 일반적인 모든 브라우저에서는 get과 post 이 두 개만 사용하죠. 레이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ut과 delete가 있고 최근에는 patch라는 HTTP 버브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즈에서는 일반적인 그 외에 추가되는 push나 delete라는 HTTP 메소드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현하느냐, 그것은 바로 히든 인풋인 언더바 메소드라는 것을 레이즈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에디트 할 때 우리가 메소드를 푸스를 지정해 줬었죠. 이 푸시 바로 레이즈가 백그라운드에서 히든 타입의 인풋으로 언더바 메소드 이름을 가지는 것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헬퍼 메소드가 만들어주는 폼 태그들을 보면요,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풋의 히든 타입으로 언더바 메소드, 그래서 이것의 값을 보면 이게 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폼 태그에서 만들어지는 인코딩, 그 다음에 오센티시티 토큰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센티시티 토큰은 non get의 메소드에 대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select 태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elect 태그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select underbar tag 해서 쓰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HTML 태그에서 구현된 걸 보면 select, 그 다음에 옵션들, 이러한
네스팅 엘리먼트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풋 태그와 엘리먼트와는 약간의 사용법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법은 뭐 간단합니다. select 언더바 태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언더바 태그를 빼게 되면은 이거는 모델 객체를 쓰는 헬퍼 메소드로 둔갑이 된다는 것은 미루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태그에다가 첫 번째로 네임 파라미터를 넘겨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elect 태그에는 옵션 태그에서 사용할 내용들을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스트링에다가 옵션 태그 자체를 길게 그냥 나열해 주는 형태로 쓰게 되면은 바로 이것은 위와 같은 그런 HTML 태그를 만들어 주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는 쓸 수는 없다. 우리가 레일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일즈에서는 이런 옵션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헬퍼 메소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options 언더바 for 언더바 select라는 것입니다. 그 select에 배열 형태로 첫 번째 인수를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그 배열은 중첩된 배열이죠. 왜냐하면 옵션에는 옵션 라벨 이름과 옵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의 엘리먼트로 하는 그런 배열로 해서 중첩된 배열을 첫 번째 인수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로 관리해줘서 나중에 이러한 것도 코딩에서 다른 코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옵션 언더바 for select의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HTML 태그는 이와 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넘어가는 것은 옵션의 값이 넘어가고요. 옵션 라벨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값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그 순서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select 값을 다시 변경하고자 할 때 다음 그 페이지 호출에서 해당 select 된 것을 디폴트로 보이고 싶을 때,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인수에다가는 첫 번째 인수는 옵션에 들어간 그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배열로 넘겨줬는데 두 번째 우리가 인수를 지정해 주게 되면요, 이거는 selected 아이템의 번호 값을 여기다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주면은 요거는 이제 select가 보여질 때 2번 값을 가진 엘리먼트가 select 된 상태로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HTML 태그는 옵션 다음에 selected 속성의 selected라고 해서 할당에 대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작성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select가 모델 오브젝트와 연결될 때는 current 옵션 값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액티브 레코드와 이런 폼4가 백단에서 알아서 핸들링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모델 객체와 연결되지 않는 일반적인 셀렉트와 일반적인 셀렉트 안에 옵션 태그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모델 오브젝트와 셀렉트는 어떻게 같이 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 상에는 이러한 코드가 있습니다. 컨트롤 액션 상에 person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ct 언더바 id 값을 2로 할당해 주어라 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person 인스턴스 변수의 ct 언더바 id에는 2번 값이 할당된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러의 이 액션에 해당되는 뷰 템플릿에는 이와 같이 폼 엘리먼트 헬퍼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폼4 안에 select를 쓰는데 select 뒤에 언더바 태그가 없죠. 언더바 태그가 없다는 것은 이 모델 객체와 연결되는 헬퍼 메소드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는 것은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을 심볼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인스턴스 변수 객체에 들어가 있는 속성 값을 여기다가 심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는 옵션 항목들을 배열 안에 배열, 네스티드 배열 형태로 값을 여기서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요 사이에 표시는 안 됐지만 selected 아이템에 대한 값을 여기다 넘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폼4에 대해서 핸들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요. 폼4에서 넘어온 폼빌더 핸들러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는 똑같은 거지만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폼 빌더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셀렉트 문을 작성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pre-selected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폼 빌더가 바로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는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배열로 넘겨줬는데요. 그 옵션에 들어갈 것이 실제 모델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options for select에다가 이렇게 city array 형태로 city를 넘겨주는데 이 city array 변수에는 city라는 그 모델의 모든 값을 불러와서 이것을 이러한 배열 형태, 그러니까 여기 options for select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nested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CT 각각 레코드에 대해서 name과 ID 값을 처음에 이름, 그 다음에 ID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포맷이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그러한 형태로 배열을 만들어주고 그 배열을 옵션스 포 셀렉트에 넘겨주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그럼 이렇게 길게 작업을 할 것이냐? 레이즈는 그렇지 않죠. 레이즈는 항상 간단하게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짧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options from collection 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ptions for select를 써서 이전에 이런 넘겨주는 배열에 대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그냥 options for collection, from collection 하고 ct, all, 그 다음에 id, name 이렇게 파라미터, 아규멘트를 넘겨주게 되면 그냥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넘어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city or from collectio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처음에는 모델에 대한 전체 레코드를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id가 오고 그 다음에 name이 옵니다. 자, 위에서는 name이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id가 왔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form options underbar from collection을 또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또 select를 해서 두 번 작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options underbar from collection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것도 사실은 좀 지저분하다 해서 레이즈에서는 모델 객체와 연결해서 옵션을 연결해서 select help 메소드를 사용할 때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큐에 할 수 있는 헬퍼 메소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collection underbar select라는 헬퍼 메소드는 처음에 인스턴트 객체가 오고 그 다음에 해당 객체의 특정 속성명이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옵션으로 쓰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죠. 조금 전에 봤던 options from collection에 쓰는 인수들을 여기에다가 써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select와 options from collection이라는 두 개의 메서드를 짬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여기 구현 방법은 form 핸들을 이용하면 또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person을 빼버리고 앞에다가 form builder를 추가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orm builder를 이용해서 collection underbar select를 쓰게 되면은 이 네 개의 인수만 넘겨주게 되면은 복잡한 select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자, 다음은 스페셜 selec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11시, 12시가 다 돼가네요. 그래서 요거 제 나머지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14번째 강의 때 나머지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